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명계들의 반발이 지금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재등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내용이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한번 전망해 볼까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압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어제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면서 더 이상 고쳐 설 수 없는 개딸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비명계의 중심이 되겠다면서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매일매일이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길게는 이달까지 당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7일이 1차 분기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둔 상태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룰과 공천 룰 개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도부는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전당대회 룰과 공천 룰 개정을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비명계에서 강력히 반발했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죠. 비명계는 중앙위원회가 사당하러 가기 위한 지금 최종 단계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안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것인데 권리당원대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로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딸들이 주축인 권리당원 비중을 3배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공천 룰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 그러니까 하위 10%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경선할 때 감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득표를 하는 득표 20%를 감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전당대회 룰 변경은 친명 성향인 권리당원들의 표를 강화시킴으로써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가 당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공천 룰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명단,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구성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거기서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감산 2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것은 친명계 원외위원장들을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목요일 중앙위 의결 과정 그리고 결과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과 상당히 밀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위 구성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측의 뜻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할 것인지, 이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편,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이 문제도 마냥 믿을 수는 없죠. 총선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비례대표 많게는 17, 8명 정도 이래까지 지명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의 회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간파한 비명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다 또 어떤 식으로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방탄으로 활용했고 또 그 배지로 당대표에까지 올랐죠. 그랬으니 이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 그리고 공천 룰 선거제도 이 세 가지 지금 쟁점되고 있는 이슈죠. 민주당에서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같이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안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당화 완성의 고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들이 이재명 대표 뜻대로 흘러간다면 비명계들은 이제 당에 잔류할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원칙과 상식 비명계들의 모임, 비명계 의원들 모이면 원칙과 상식은 중앙위가 끝나면 7일 중앙위가 끝나면 주말인 거주 주말인 10일 대규모 토론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토론회를 예고했는데요. 중앙위 결과에 따라서 이 토론회가 규탄대회로 변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토론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면 원칙과 상식의 향후 추진 동력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으로 이제 연말 정도 봐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탈당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사당화가 확연해지고 또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면 계속 앉아 있다가는 죽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탈당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유력하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구심점이 있다면 지금 사실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구심점이 생긴다면 그 같은 결심을 하기는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등판해가지고 비명계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신이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낙연 대표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평균만큼만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뭉개고 지나가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충고를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 충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충고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결심은 확고한 듯합니다. 평상시의 민주당이라면 이낙연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이 있거나 또 정치적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아직도 차기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하죠.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흔든다고 평소에 민주당 같으면 흔들리지도 않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들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구심점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이낙연이 나서니 그나마 뭐랄까요, 비빌 언덕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 이제 필요한 점이 맞닥뜨려진 것이죠. 이낙연 대표 어제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광주에서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된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느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것이죠. 같은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뭐 늘 같은 얘기인데 골똘히 생각 중이다. 결론이 나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당 독과점이 지금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심하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잘못된 시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잘못된 시험지를 앞에서 끙끙대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더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 본인과 또 측근들의 온갖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대표 혼자서 나선다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 들어 김부겸 전 총리와 최소 2차례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자 반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당화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마 회동이 먼저였고, 회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같은 뜻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한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일정 이런 부분까지는 뭐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또 민주당의 현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가 보니 좀 더 조금은 더 진도가 나간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향후 정국과 관련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분명하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회동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면서 원칙과 상식 멤버죠. 윤영찬 의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움직인다면 원칙과 상식의 행동과 방향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향후 논의 과정에서 따라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뜻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까지 가세를 한다면 파급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지금 점차 주목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이재명 사당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비명계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까요? 당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100% 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완벽한 이재명당입니다. 완벽한 이재명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친위대, 그런 조직이 더 필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정 안 되는 느슨한 거대 야당, 이보다는 백석이라도 완벽하게 똘똘 뭉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재명 당이 그런 당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맞닥뜨린 리더십 시험대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그 기준에 따라서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밀리면 공천까지 밀려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내홍은 봉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것이고, 다만 남은 것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 정도가 될지, 이런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